1993년에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는 부패 형사와 청렴 형사의 갈등을 코미디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캐릭터가 가지는 상반된 양극단의 가치관을 충돌시켜 대립구도를 만드는 건 영화 플롯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는 흥미유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형사의 내부적 갈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으로서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할 외부의적이나 공동의 목표가 되는 사건은 큰 비중 있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옴니버스에 가까운 에피소드 구조를 취하는데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으로 완결되면서 누적적으로 두 형사의 관계와 갈등점을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영화는 두 인물의 극단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안성기 배우가 분한 조 형사가 등장하여 캐릭터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어둡고 화려한 공간에서 비싼 술을 마셔놓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서 은근슬쩍 먹튀를 하고 부도덕하게 축적한 재산을 뒷구녕으로 빼돌리고는 청빈하게 사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의 캐릭터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는 조형사와 관객을 무의식적으로 같은 시선에서 동일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박중훈 배우가 연기하는 강형사는 조형사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됩니다. 그로 인해 강형사는 도덕성과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서 나오는 반응은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가 됩니다. 왜 조형사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영화가 코미디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지점이 바로 강형사의 강직하고 견고한 도덕적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무너지는가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상대적 나쁜 놈의 포지션에 있는 조형사 캐릭터가 관객과의 정서적 일체감이라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일종의 트릭을 씁니다. 조형사를 관객과 동일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표면적으로는 부정부패 때 청렴결백의 구도이지만 실제 사건 전개나 갈등 양상은 유연성 있고 사회성 좋은 베테랑 대 고지식하고 경직된 초짜 이상론자의 대립구도로 에피소드를 풀어나갑니다. 영화에서 가장 웃기다고 회자되는 명장면인 취조실 몸개그 씬이 대표적입니다. 강형사가 흉악범을 FM대로 다스리려고 하자 흉악범은 경험 부족 초짜인 강형사를 마치 말년병장이 신임 소대장을 다루듯 농락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강형사가 폭력 수사의 장본인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지자 이를 뒤에서 여유롭게 지켜보던 조형사가 나타나서 능글맞게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두 형사가 차량 트렁크에서 살해된 시체를 발견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사는 아무렇지 않게 시신의 피를 찍먹하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 칼에 난도질 당한 사체 앞에서 오늘 점심 메뉴는 내장탕 어때? 하는 드립을 칩니다. 그 옆에서 강형사는 헛구역질만 해댑니다. 이 두 장면은 지금 봐도 웃깁니다. 단순 말장난이나 과장된 행동이라서 웃기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지향점과 두 캐릭터의 대표성을 결대로 살리면서 상황을 극대화시킨 연출 덕분에 지금 봐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코믹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코미디의 효과뿐만 아니라 관객이 조형사에게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판단의 영역을 성격적 판단으로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닥은 역시 짬밥이 최고요. 때가 좀 묻어도 일만 잘하면 괜찮지 라는 메시지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불편함을 안기지만 사교성과 융통성을 가진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은 장르적으로 훨씬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코믹신들은 영화가 처음부터 조형사 편이었다는 가설의 작동 기제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때부터 조형사가 하는 말은 부패의 언어가 아니라 유능함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영화의 인물 구도는 헐리우드 버디캅 장르의 스탠다드한 관습, 즉 노련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선배와 원칙주의 신참의 대립관계를 한국 영화에 이식한 초기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구도가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구조적 부패라든가 상납체계, 무사안일주의 등등 조직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시키지 않으려 애를 쓴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 강 형사가 부패, 비리 경찰로 타락하는 서사는 단지 개인적 기질의 변화일 뿐인 것으로 개별화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여태까지 강 형사를 타락시키려고 직간접적으로 노력했던 조 형사를 비롯한 경찰 동료들은 정작 강 형사가 타락을 시작하는 순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강 형사의 변화를 의아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점에서 강 형사의 변화 포인트는 영화에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수원이라는 접대부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강 형사는 평생을 대쪽처럼 지켜오던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계란 후라이 뒤집듯 홀랑 바꿔버립니다. 강 형사의 변화가 물론 애초에 영화가 추구하는 스토리의 설정이자 컨셉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강 형사의 가치관 전환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 전환의 명분이 내러티브 내에서 충분히 누적되었어야 함에도 단지 사랑이라는 가장 핑계대기 쉽고 빠르게 설득 가능한 지름길을 택한 점은 서사적 게으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원이라는 여성 캐릭터의 매력과 입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쁘고 섹시하다는 것 외에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히 관계적 컨텍스트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논리로 영화의 모든 플롯과 인과관계를 역전시킵니다. 여자는 단지 기능적 장치로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 형사의 사랑은 관객에게 정서적 설득력을 갖게 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애초에 영화가 강 형사 캐릭터의 전향을 진지하게 다룰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영화는 인물에 대한 진지한 탐구보다는 오직 코미디 아이러니한 결과만을 기대하고 구성한 플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 형사와 강 형사 두 캐릭터가 코미디를 위해 어떻게 소비되는지는 클라이막스 총격전 씬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연히 마약을 손에 넣게 된 강 형사는 이걸로 악당 조직과 돈거래해서 부자가 되자면서 조 형사를 강력한 의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형사는 경찰이기를 포기한 듯 마약 거래를 하러 홍콩 갱스터 분위기를 풍기며 뒷거래 장소로 향합니다. 이건 그동안 공짜로 술 얻어먹고 노점상 음악 테이프 삥 뜯고 오락실에서 푼돈 몇 푼 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반사회적 중범죄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조직과의 총격전 씬은 기묘합니다. 당연히 악당들과의 대결이니까 관객은 당연히 두 형사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격전이라는 형식은 자연스럽게 신체적, 감각적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 장면은 그러한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윤리적 선택을 감각적 장치로 희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구조상으로는 클라이막스 씬이고 스펙터클 액션으로 시원함을 주면서 이야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서사의 지향성에서 두 형사의 도덕성 붕괴를 교묘하게 희석시키고 있다는 느낌에서 마냥 개운한 장면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인물의 관계는 나쁜 조 형사 대 착한 강 형사가 아니라 나쁜 조 형사 대 더 나쁜 강 형사의 구도로 역전됩니다. 이제 영화는 대놓고 조 형사의 편을 들어줄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 형사로 대표되는 경찰 조직 시스템 자체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당들과의 총격전에서 승리한 직후 조 형사는 이겼다고 좋아하는 강 형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경찰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틀림없는 경찰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었어야지. 이건 그동안 부패 경찰로 살아왔던 조 형사가 자신의 삶에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했고 이것을 영화가 용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화는
강 형사 또한 무작정 악인으로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강 형사는 경찰에 미리 지원 병력을 부른 건 바로 자신이었다면서 반전 아닌 반전을 연출합니다. 그리고는 조 형사를 향해 충성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합니다. 앞으로 진심으로 선배님을 존경하겠다. 선배님은 훌륭한 경찰이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 라면서 말입니다. 영화 중후반부터 밑도 끝도 없이 최악의 악인으로 전락했던 강 형사는 이 장면 하나로 최악의 악인에서 차악의 악인으로 상승한, 그러니까 조 형사와 비슷한 수준의 적당히 해먹는 착한 형사로 개과천선하였다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포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꼬불친 돈 뭉치를 절반으로 나눠 갔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반으로 나누는 게 법이라면서 둘만의 공조의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일치된 순간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이 두 형사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영화가 반드시 권선징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타협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것이 더 정직한 텍스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영화의 결말이 불편함을 남기는가 아니면 안도감과 유쾌함을 남기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걸 풍자극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 해소가 근본적인 논리적 서사적 귀결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억지로 봉합하고 서둘러 동화했다는 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다룬 풍자극으로의 성격을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다른 측면의 풍자극으로서 바라봅니다. 88 올림픽 이후 우리 사회에 풍요로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울리기 시작한 시절, TV 공익 광고에서는 과소비를 근절합시다 라는 캠페인이 울려 퍼지고 머지않아 한강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외환위기가 닥쳐오기 바로 직전의 채 10여 년이 안 되는 그 짧은 몇 년간의 나사빠진 시대 분위기와 느슨한 정서가 이 영화에는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캅스라는 영화는 본의 아니게 그 시절의 기록영화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남았다는 점에서 감독이 어떠한 풍자 코미디를 기획했던 간에 의도와는 다른 차원의 풍자극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